어느새 2026 FIFA 월드컵이 눈앞으로 다가왔어.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우리가 알던 월드컵과는 조금 다른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오늘은 경기 분석을 깊게 하기보다는 이번 월드컵은 어떤 대회인지, 한국은 누구와 만나게 되는지, 언제 경기를 봐야 하는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 먼저 이번 월드컵이 왜 특별한지부터 보자. 사실 이번 월드컵은 역사상 가장 큰 월드컵이야. 그동안 월드컵은 32개 나라가 참가했지. 그래서 조별리그를 거쳐 16강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48개 나라가 참가해. 경기 수도 엄청 늘어났고 참가국도 크게 늘어났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예전보다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더 많은 나라들이 월드컵 무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 예전 같으면 평생 월드컵에 못 나왔을 나라들도 이번에는 세계 무대를 밟게 됐거든.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던 나라가 이번 대회 최고의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어. 월드컵은 원래 그런 대회잖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무대.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개최국도 특별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려 3나라가 함께 개최해. 이것도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예전에는 한 나라가 개최하거나 한국과 일본처럼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한 적은 있었지만 3나라가 함께 여는 건 처음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생겨. 선수들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엄청 길어진다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야 하는 경우도 생겨. 그래서 이번 대회는 실력뿐 아니라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 이번에도 새벽에 축구 봐야 하나? 카타르 월드컵 기억나지? 새벽 2시, 새벽 4시 경기 끝나면 출근, 잠은 못 자고. 직장인들 정말 힘들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괜찮아. 한국 경기 대부분이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전 시간대에 열리거든. 체코전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멕시코전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전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새벽 축구보다는 오전 축구에 가까워. 재미있는 장면도 많이 나올 것 같아. 회사에서 몰래 경기 결과 확인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점수 검색하는 학생들, 자영업자들이 손님 없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응원하는 모습들. 2002년처럼 거리 응원을 할 수도 없고 2022년처럼 밤새울 필요도 없는 어쩌면 조금 독특한 월드컵이 될지도 몰라.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가보자. 한국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 이번에 한국은 A조에 속해 있어.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4나라가 한 조야. 솔직히 말해서 조 추천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우리가 피한 팀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 아르헨티나, 프랑스, 브라질,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만약 이런 팀들과 같은 조가 됐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초강호들은 피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조라는 평가가 많아. 그렇다고 쉬운 조냐? 그건 또 아니야. 월드컵에서 쉬운 조라는 건 사실 거의 없거든. 우선 가장 강한 상대는 멕시코야.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월드컵에서 멕시코는 생각보다 강팀이야. 꾸준히 본선에 진출하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무엇보다 월드컵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 그리고 이번에는 개최국이야. 이게 정말 중요해. 홈 관중의 응원은 생각보다 엄청난 힘이 되거든. 수만 명의 관중이 전부 상대팀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멕시코를 조 1위 후보로 보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상대라고 봐야 해. 체코도 무시할 수 없어. 왜냐하면 멕시코는 원래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체코는 애매하거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어. 딱 그 정도의 상대야. 그래서 첫 경기 체코전 결과가 엄청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 만약 체코를 이긴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16강 가능성이 확 올라가. 반대로 체코에게 진다면 멕시코전 부담이 엄청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체코전이 이번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어. 체코는 전형적인 유럽 스타일 팀이야. 피지컬 좋고 세트피스 강하고 조직력이 좋아.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지. 화려한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지만 실수를 기다리고 빈틈을 놓치지 않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한국이 경기 주도권을 잡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돼. 특히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집중력이 중요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조에서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그런데 월드컵은 항상 변수가 존재해. 아프리카 팀들의 특징이 있거든. 엄청난 스피드, 강한 피지컬, 폭발적인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경기 흐름이 꼬이면 예상 밖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월드컵 역사에는 강팀들이 아프리카 팀들에게 발목 잡힌 사례가 정말 많았어. 그러니까 절대 쉬운 경기는 아닐 거야. 여기까지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우리 조 편성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 생각에는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 해볼 만하다. 죽음의 조는 아니야. 그런데 방심할 정도로 쉬운 조도 아니야. 아마 대부분의 축구팬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 바로 고지대야.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높은 곳에서 경기하면 뭐가 다른데? 생각보다 차이가 커.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치를 멕시코의 일부 지역은 해발 1500m가 넘는 곳이 있어. 서울보다 훨씬 높은 곳이지.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해. 평소 같으면 괜찮은 움직임도 숨이 차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빨라질 수 있어. 특히 강한 압박을 많이 하는 팀들에게는 꽤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이야. 그래서 대표팀도 미리 현지 적응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실 이번 월드컵은 상대팀뿐 아니라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야. 고지대만 있는 것도 아니야. 더위도 문제야. 북미의 여름은 생각보다 뜨거워. 지역에 따라서는 35도에서 40도 가까운 기온이 나오는 곳도 있어. 우리가 TV로 볼 때는 잘 안 느껴지지만 선수들은 그 더위 속에서 90분 이상을 뛰어야 해. 그리고 이동거리도 길어. 오늘은 멕시코, 며칠 뒤에는 미국, 또 다른 도시로 이동. 이런 일정이 반복될 수 있어.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전술뿐 아니라 선수단 운영 능력도 중요해질 거야. 벤치 멤버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체력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부분이 성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야. 그리고 매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 축구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번 대회는 48개국 체제야. 예전보다 토너먼트 진출 기회가 많아졌어.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분명해. 조별리그 통과. 이건 충분히 노려볼 만한 목표야. 그리고 그 다음은 토너먼트야. 여기서부터는 정말 아무도 몰라. 월드컵에서는 늘 예상 밖 결과가 나왔거든. 강팀이 탈락하기도 하고 약팀이 돌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명의 선수가 영웅이 되기도 해. 2002년 우리도 그랬잖아.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도 4강을 예상하지 못했어. 그런데 결국 역사를 만들었지. 16강 그리고 그 이상, 그 정도는 충분히 꿈꿔볼 수 있어.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손흥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 손흥민도 어느덧 대표팀의 베테랑이 됐어. 이번 대회가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커리어 후반부에 들어선 것은 맞아.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번 대회를 더욱 특별하게 바라보고 있어. 손흥민의 마지막 전성기를 볼 수 있는 무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월드컵은 늘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2002년에는 박지성이 있었고 2010년에는 이정수가 있었고 2018년에는 독일전의 영웅들이 있었지. 이번에는 누가 될까? 아직 아무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는 젊은 선수가 갑자기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어. 월드컵은 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왔으니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 평소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누군가는 회사에 가고 누군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누군가는 학교에 가고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그런데 월드컵이 시작되면 다 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 어제 경기 봤어? 손흥민 골 넣었어? 다음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말이야. 그래서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 같기도 해.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을 좋아하는 건지도 몰라.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게 되니까. 이제 정말 시작이야.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 48개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시대의 첫 월드컵. 고지대와 폭염이라는 변수. 개최국 멕시코와의 승부. 체코와의 중요한 첫 경기.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도전. 과연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될까?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을까?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드라마가 펼쳐질까?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몰라.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줘.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대표팀을 응원해보자.